네,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이태리 첫 여성 총리 취임 여자 무솔리니 국제사회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예. 총선에서 승리한 거는 정확하게 한 달 전이었거든요. 9월 25일 날 총선 승리했으니까 네. 그 한 달 동안 그동안에 연정을 한 같은 다른 정당들하고 장관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협상을 끝내고 이제 그 한 달 만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도 우리 한번 이 코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라는 것도 화제거리지만 그 여성 총리가 조르자 멜로니가 45세 77년생입니다. 예. 조르자 멜로니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유명한 여성 정치인입니다.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정책들을 자기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 내가 집권하면은 지금하고는 다른 이탈리아를 만들겠다. 100년 전에 무솔리니가 주장했던 아주 강력한 이탈리아 이런 걸 내가 한번 100년 후에 여성으로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이탈리아를 그 선거 구호로 내세우고 저는 그 총선에서 저렇게 1등해서 집권하겠나 저런 강한 정책들을 내세우는데 예. 그런데 이탈리아 국민들이 제1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민들도 정책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민자는 우리 안 받아들이겠다. 난민도 우리는 이탈리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낙태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사실 EU도 유럽 통합도 이탈리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이 간섭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민자 쿼타 정해가지고 독일은 1년에 몇 명 받아들이고 이탈리아는 1년에 몇 명 받아들이라 이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하는데 너무 심한 간섭이다. 뭐 그런 반 EU 발언도 많이 하는 강한 정책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제1당으로 선택을 해줬으니 실제 총리로 취임했으니 앞으로 그러면은 작은 국가고 별 영향력이 없는 국가이면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3위 경제 대국이고 G7 국가이고요. 예. 영향이 많이 미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책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로 날아가서 취임해서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만났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상당히 유화적인 어떤 그런 태도도 취하고 우리 그 프랑스가 EU를 대표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EU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협조하고 같이 보조할 거지요라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걸 좀 의식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77년생 동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바로 지금 지난 주말에 계속 헤드라인으로 나왔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아직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탈리아가 조금 살짝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네네. 조르자 멜로니가 아니 우크라이나를 EU가 한 목소리로 돕는 거는 좋은데 너무 우리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너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올 겨울에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돕다가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올 겨울에도 지속된다면은 우리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네. 실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취임 후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에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첫 번째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세게 얘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보면서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 이야기 하셨는데 중국 중앙위원회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최고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 건가 요걸 좀 지켜봐야 된다 하셨는데 그냥 시진핑 측근들만으로 다 구성이 됐다고요? 예.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일주일 동안에 이게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는 중국의 중앙위원회가 지난 일주일에 있었습니다. 종료됐는데 최종 결과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지도부에 우리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얼마나 많이 입성할 거냐가 관심이었는데 시진핑 본인은 이제 집권 3기 5년제니까요. 또 한 집권 3기 5년을 더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시진핑하고 조금 결을 달리하는 파벌들도 좀 있었거든요. 예. 리커창 총리라든지
왕양 정치협상회 주석이라든지 후추나 부총리 등 약간 좀 결이 다르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지도부에 남아 있을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다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도 물러났고 예. 전국인민대회 위원장도 물러났고 정협회의 주석도 물러났고 부총리도 다 물러났습니다. 이 물러난 최고 지도부 주요직에 모두 시진핑 주석의 소위 핵심 인물들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임 총리는 리창 현재 상하이 당서기가 임명되는 등 모두 측근들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기억나는데 중국의 중앙위원회 그 전통에 따라서 다음 후계자를 또 혹시 지명하지 않을까. 네네. 이제 15년을 하게 되는 네. 거니까 후계자 이번에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핵심 지휘 수호라는 그런 문장도 이번에 당헌에 명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최근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중앙정치국 위원이 그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 임명하는 것 플러스 혹시 여성 위원을 네. 임명할까 했는데 한 명도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건 30년 만에 처음이고요. 외신 보도가 지난 주말에 이거 이제 중요한 결정들이 다 네네. 나왔으니까 외신 보도를 보니까 아사히 신문은 시진핑 1강 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은 모두 이제 시진핑에 복종하라라는 그런 타이틀을 뽑았고 뉴욕 타임즈를 보니까 영어로 좀 말씀드릴게요. Who will say no to 시진핑 이렇게 했습니다. 네. 누가 감히 이제 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타이틀 기사를 뽑았습니다. 참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미치는 그렇지. 영향도 마지막에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됐으니까 미국에 더욱더 지난 10년보다는 더욱 자신감 있게 이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외교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 통상 정책에 따라서 미국 편을 지나치게 들지 말라라는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국제관계학자로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예. 또 우리가 입장이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네, 예. 진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소식은 이제 영국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 그리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이렇게 사실상 2파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우리 방송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게 2파전이었습니다. 오늘 불과 한 1시간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하고 보리스 존슨 한번 총리 얘기만 네. 직전 총리하고 한 2파전이었는데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지금 후보 사퇴했습니다. 네. 바로 네네.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단독 후보로 등록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 그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수당 의원 내가 대표가 될게. 영국은 총리가 집권 여당의 그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네. 내각제니까 즉 총리 선거라기보다는 집권당의 대표 선거거든요. 예. 그럼 보수당 의원이 357명인데 이 의원들 중에서 100명의 추천을 받은 사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다면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한정돼 있겠죠. 100명씩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리시 수넥은 이미 130명 정도 서명을 완료해서 후보 등록을 했고 오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마지막으로 100명 사인을 받아서 후보 등록하겠다고 예상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나 봐요. 지금 바로 직전 후보 사퇴를 하니까 예. 그렇다면은 시나리오는 이제 2개입니다. 남아있는 절차가 그대로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만 단독 후보로 등록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끝납니다. 경선 없이. 그런데 다른 제3의 후보가 오늘 오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오후 2시니까 영국 시간이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 밤 10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하루 동안에 선방을 해서 100명 사인을 받아서 등록한다면은 그렇다면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경선이 되면 일단 보수당 의원들이 먼저 경선을 하고 그다음은 보수 당원들 전국적으로 한 12만 명 되는 보수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다음 당 대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경선 없이 이제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단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차기 영국 총리로 리시 수넥 재무장관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42세 젊은 정치인입니다. 자꾸 비백인 그러는데 뭐 영국계 이민자니까 뭐 비백인이겠지만은 영국 사람인 것은 확실한 거고요. 영국인인 예. 거고.
근데 그 장점은 뭐 상당히 젊은 정치인이고 재무장관을 벌써 40대 초반에 역임을 했고 그리고 우리 바로 직전에 트러스 총리가 재정 정책을 잘못 펼쳐서 40일 만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 재정 전문가니까 상당히 영국 경제를 좀 잘 이끌어갈 거라는 희망도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민 3세자고 제가 뭐 다문화 출신이고 영국 사회 약자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지난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네. 트러스 총리한테 네. 그때 후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런 코스프레 좀 그만하라 이민자 코스프레 실제 재산이 1조 원 넘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네. 부자이고 그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것도 그런 이민자 피해서 너무 어려워서 이민 온 게 아니라 그 최상위 계층인 불안한 계급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네. 그런 것도 있고 부인도 처가도 너무 부자라서 그런 공격 같은 것이 상당히 좀 그 국민들한테는 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당원 투표니까요. 네, 네. 당원 투표니까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너무너무 어렵고 걱정이 많은데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이들 무슨 전리품처럼 러시아로 강제 입양한다고요? 저는 이런 소식은 좀 네. 너무 슬픕니다. 그 뉴욕타임즈 주말판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 이 네. 기사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전리품인가라는 워 트로피 전리품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전쟁 동안에 고아가 될 수도 있고 네. 부모하고 어떤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 보호소에 생활하는 어린이들 수천 명을 점령지죠.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쪽이겠죠. 러시아가 점령한 그쪽에 어린 아이들을 수천 명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미 그 입양시켜 갖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만들고 이제 이걸 지금 뉴욕 타임즈가 분석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나는 러시아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그런 항의를 들어주지 않고 국제법 전문가 인터뷰를 했는데 점령지의 주민들을 강제로 이 러시아로 이주시키는 것은 범죄 행위인데 특히 그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네. 어린이들에게 조직적으로 그 러시아로 이주시키는 것은 제노사이드 종족 말살에 해당하기 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전쟁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전쟁이 불법 침공이었다는 걸 숨기는데 가장 큰 효과적인 선전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웃으면서 러시아에 그 정착하고 그 자비로운 러시아 이미지를 하고 그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월에 밝힌 게 점령지 출신 어린이 2,000명이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1차로 밝혔거든요. 예. 그때 이미 4월에 2,000명이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10월이니까 몇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이 된다고 분석하는 거죠. 아유. 진짜 뭐 아니, 문제네요, 진짜. 아니 이제 이런 거 들으면 지금 2022년인데 이 무슨 아주 옛날 일에 무슨 2차 대전 이럴 때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유 참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진짜 이 전쟁이 좀 빨리 끝이 나야 될 텐데 이런 뉴스를 계속 전달하는 것도 참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호주에서 이 메탄가스 감축 서약 가입 결정, 그러니까 소위 소트림세라고 불렀던 이 내용을 도입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호주가 세계 10위 메탄 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에는 그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예. 국제 메탄 서약. 2030년까지 우리 메탄 배출량 좀 줄이자라는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국제 메탄 서약에 합류를 안 했었는데 5월에 노동당 정부가 들어와서 합류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남은 이슈는 뉴질랜드가 최근에 그 여기에 메탄 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네. 소 트림세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이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소가 트림하거나 소가 대소변하는 가축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말이 되냐 하는데 실제로는 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네네. 메탄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목장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뉴질랜드에 이어서 호주도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가축세를 도입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남은 뉴질랜드 사례를 본다면 돈은 얼마냐? 메탄 1kg에 100원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데 소 한 마리가 1년에 배출하는 트림하고 대소변으로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대충 한 120kg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계산이 나오실 겁니다. 네. 상당히
목장주로서는 이게 뭐야? 라고 하겠죠. 그렇겠네.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 이런 게 너무 문제니까 이름이 소트림새라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제 배출되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유, 예, 여러 가지 오늘도 세계 뉴스 전하는데 우울한 소식들만 가득하네. 그러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너무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려서 잠깐이라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시고요. 자갈 찾으며 18,500 박성환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